울산에도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야외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경로당 집단 감염으로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은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화강역과 부굴산역이 이번 달 말부터 신경주역과 연결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KTX 고속열차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이 다음 달 6일 문을 엽니다. 개관 준비를 마친 울산미술관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야외 선별진료소에는 추위 속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갑작스런 추위에 검사량 폭증까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쉼터 역할을 했던 경로당은 기피 대상이 돼버려 어르신들도 추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진단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뤘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까지 써보지만 불어오는 칼바람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검사소에는 난방기구도 등장했습니다. 지난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검사 건수에 강추위까지 찾아오자 업무 강도는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또 다른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의료진을 위한 컨테이너형 검사소가 준비돼 있지만 영하권으로 내려간 겨울 날씨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검사할 때 손도 시리고 선생님들 발도 시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많이 춥더라고요. 이번 추위가 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사실 많이 두려워요. 코로나19 속 찾아온 매서운 추위가 야속한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로당 집단 감염으로 발붙일 곳이 없어진 노령층입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꺼내 입은 노인들은 햇볕이 드는 곳에 삼삼오오 모입니다. 울산에서만 벌써 3곳의 경로당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미 강원과 전남 등은 경로당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의 걱정 섞인 말에 노인회관 같은 실내 한파 쉼터는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부모들 노인은 걱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은 별로 날씨가 좀 차워서 적은 편인데 많아요. 여기 많이 와요. 한 3, 40명 돼요. 코로나와 함께 맞는 두 번째 겨울이지만 너나 없이 모두에게 힘든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79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구 성안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교인 39명이 확진됐고 교인의 가족 1명도 감염됐습니다. 교인 확진자 39명 중 37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6,065명으로 오늘로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는 태화강역과 부굴산역이 KTX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신경주역과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그동안 울산역이 너무 멀어서 KTX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망이 확보된 겁니다. 다만 울산역에서 서울 청량역을 연결하는 준고속열차의 투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KTX 울산역이 문을 연 지 10년이 넘었지만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 대구까지 가는 울산 시민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울산역과 거리가 먼 남구와 동구, 북구와 남울주 지역의 주민들인데 이들은 동해남부선 무궁화호로 동대구역까지 간 뒤 KTX로 갈아탑니다. 태화강역 기준으로 동대구역까지 기차로 2시간이나 걸리지만 울산 내에서 울산역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별 차이가 없다 보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택시비나 뭐 이런 대중교통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건 비용도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이런 시민들이 고속열차를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태화강역과 부굴산역에서 신경주역을 곧바로 잇는 노선이 개통돼 동대구역까지 가지 않고도 30분 거리에 있는 신경주역에서 KTX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태화강역까지는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이 같은 시기에 개통될 예정이어서 남울주 지역 주민들은 광역전철을 통해 태화강역에 오면 환승을 거쳐 신경주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태화강역과 부굴산역, 신경주역을 연결하는 철도는 향후 서울 청량리로 가는 중앙선과도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 중앙선은 KTX 이음으로 불리는 준고속열차가 다닐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다만 철도 노선이 모두 깔린다고 해도 이곳 태화강역이나 인근 부굴산역에 곧바로 KTX 이음 열차가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공사는 울산 지역의 철도 수요 등을 고려해 준고속열차의 투입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계획이어서 준고속열차의 조기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이 다음 달 6일 문을 엽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갈증을 해소할 공간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개관 준비를 마친 울산미술관을 최지호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웅장한 외관을 드러낸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면적은 6천여 제곱미터지만 계단식 설계를 통해 연면적을 2배 이상 확장했습니다. 일반 전시관과 다목적 홀, 수장고 등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등 최대 6m에 달하는 높은 층고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예술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년 1월 6일 개관을 앞둔 미술관은 현재 일부 전시실의 마감재 공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울산미술관은 산업 수도에서 생태 정원 도시로 거듭난 울산의 특성을 살려 영상 기술 매체에 기반을 둔 미술관으로 운영됩니다. 개관과 동시에 열리는 특별전 5개 중 3개가 미디어 아트로 채워지고 울산의 미래를 형상화한 작품과 산업계와 학계, 예술계가 협업한 새로운 형식의 전시회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술관의 1호 소장품인 백남준 작가의 거북을 시작으로 현재 30여 점 수준인 소장품을 100여 점까지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전혀 새로운 다른 어떤 확장적 예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미래의 향유자들을 위한 미술관이 될 겁니다. 지난 2011년 미술관을 짓기로 한 지 10여 년 만에 완공된 울산시립미술관. 이제 첫 선을 보일 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인 오늘 울산에서도 점심시간 식당 곳곳에서 혼란을 빚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음성 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전자증명 서비스에 갑자기 이용자 접속이 몰리면서 오류가 생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는 방역 패스 단속과 별개로 전자출입 명부와 수기 명부 작성을 오는 19일까지 병행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 산하 공공기관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울주군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산하 공공기관장 A씨가 여직원들을 공주라고 부르고 공개석상에서 젊은 여직원들과 술을 마셔 좋았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이달 초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장 A씨는 절대 성희롱 발언이 아니라며 울주군에서 최대한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시가 출자 출연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될 기관인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이 이달 말 출범합니다. 초대 원장으로는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 등을 지낸 김창선 주식회사 좋은일자리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울주군 당초 예산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습니다. 군의회는 울주군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 가운데 이선호 군수 업무 추진비 7천만 원과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6억 원, 해뜨미 씨름단 훈련장과 숙소 건립비 40억 원 등 모두 33건에 28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울주군과 울주군의회는 올해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판사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방화에 이은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남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기공식이 오늘 서생면 명산리에서 열렸습니다.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는 서생면 명산리 일대 4.9헥타르 부지에 생산과 유통, 연구, 교육 기능을 갖춘 최신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430억 원이 투입돼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울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40년까지의 울산의 발전 방안을 세우는 것으로 울산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진행 중입니다. 이 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울산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정하고 국내외 선진 도시의 사례를 참고해 세워질 예정입니다. 울산 유형문화재 제6호 어물동 마의 열애 좌상의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북구는 어물동 마의 열애 좌상의 미술사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다음 달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의 열애 좌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울산 지역 유일한 마의 불상입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한 달 동안 내년 농사를 위한 각종 농산물의 종자를 보급합니다. 벼 10개 품종과 감자 4개 품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